사람들은 지금 다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약간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다 미쳐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은 사회와 문화가 허용하는 영역 안에서 미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부르죠. 서양에서는 이 정신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인기를 끌죠. 근데 이 정신 분석학자들 자체가 병리적으로 이 사람들 역시 환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환자를 고치는 격이에요. 자, 그 예를 들어보면은 프로이드 같은 정신분석학자는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누군가가 이집트 미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두려움 때문에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예가 있었어요. 또 칼 융이 찾아와서, 칼 융은 프로이드의 제자죠. 칼 융이 찾아와서 시체들 이야기를 했을 때 쓰러집니다. 칼 융 자체도 종교의 도시 로마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자, 로마에 가면 뭘 보게 됩니까? 아테네, 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그 기라성 같은 철학 체제가 결국은 먼지 속으로 사라졌다는 것을 보게 되겠죠. 그 위대한 사상이 먼지 속으로 사라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생각도 마지막에는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그 진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자신의 철학이 무너지게 되겠죠. 낙타가 히말라야로 갔을 때 그 낙타의 존재는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위대한 생각들이 지금 다 무너진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는 영혼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은 시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칼 융은 로마에 가면은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지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상체제가 폐허가 되는 것을 본 순간 전율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몰려오겠죠. 그래서 그는 회고록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결국 그 계획을 완전히 포기해버렸다. 나는 로마에 가지 않기로 했다. 자, 그러니까 정신분석은 종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병원이 될 수는 있어도 사원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는 영적인 스승이 아닙니다. 또 환자 또한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치유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병이라는 것은 표면적인 겁니다. 그 심오한 내면에는 병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마음을 넘어서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정신분석학이라는 것은 마음에 적응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자체가 감옥이며 마음 자체가 질병이란 말입니다. 거기 적응해봐야 근본적인 치유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건강이라는 것은 마음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체만이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를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알아듣고 함께 할 수 있다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위대한 사상들이 다 먼지 속으로 사라졌어요. 아테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 종교의 도시 로마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진실은 뭡니까? 기라성 같은 생각들, 이게 다 소멸했다는 얘기잖아요. 생각은 결과적으로 소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물증을 놓고도 우리가 또 다른 언쟁을 하고 또 다른 사상 체계를 만들고 또 다른 생각에 희생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넘어선 그 무엇인가를 이제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시간에 속한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와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발견할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현재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입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한다는 얘기는 지금 그리고 여기와 마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그 비밀의 문이 열리면은 모든 병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